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장경인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페달링 중에 골반 페달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골반 페달링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골반의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의 골반 움직임이 페달을 깊게 밟으면서 발생하는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두 번째는 요추의 전방 숙임 각도예요. 이 상태는 리프팅 할 때는 좋지만 체중을 무릎에 전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골반의 회전을 만들기 위해선 상체의 회전이 필수적인데 상체의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교정을 하셔야 올바른 골반 페달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페달링은 무릎의 통증, 특히 장경인대 염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줘요. 물론 여러분들의 파워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심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워가 늘어나거나 파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심박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무릎만 활용한 페달링에서 골반까지 활용한 페달링으로 바꿔보는 과정이에요. 뒤에서 골반 각도를 한번 볼게요. 페달을 밟았을 때 만들어지는 골반의 움직임과 밟고자 하는 페달의 반대쪽 무릎을 들어서 만들어낸 골반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실 거예요. 요추의 전방 각도가 높아 있을 때와 숙여져 있을 때의 골반의 움직임이에요. 요추가 서 있고 복부 쪽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을 때 무릎이 쉽게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골반의 움직임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상체의 포지션은 페달이 회전을 할 때 골반의 반대쪽에 있는 상체, 특히 어깨는 역회전을 해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게중심이 코어에 있어야만 해요. 코어가 약해도 충분히 이 골반 페달링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코어가 강하면 좀 더 강한 골반 회전을 통한 페달링으로 파워를 증폭시킬 수 있겠지만 코어가 조금 약해도 좋은 포지션을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골반 페달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골반을 내려서 페달을 밟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골반 움직임을 통한 페달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원리에서 밟고자 하는 페달의 반대쪽 골반을 들어 올림으로써 만들어지는 골반 페달링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전방 각도인데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을 때,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을 때, 무릎을 들었을 때,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을 때 어느 쪽 무릎이 쉽게 들어 올려지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잘 올라오고 높이 올라왔다면 그 반대쪽 무릎은 잘 내려갈 것이고 힘을 안 쓰고서도 페달을 눌러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릎이 올라올 때의 어깨, 상체의 움직임인데요. 무릎이 올라올 때 어깨는 반대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아는 작용, 반작용, 회전, 역회전의 그 방식이에요. 자연스럽고 우리가 익숙한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체가 핸들에 기대져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작이 여러분들의 골반 페달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골반 페달링을 활용하지 못해서 무릎의 통증, 특히 장경인대가 뼈 돌기를 스치면서 생기는 장경인대 염증이에요. 장경인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페달링, 무릎의 가동 범위를 줄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을 함께 사용하시면
무릎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인대가 뼈 돌기를 스치는 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생기는 염증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파워도 증폭되는 즐거운 것은 보너스고요. 전방 숙임 각도가 크면 무릎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부족해진 공간으로 인해서 무릎이 바깥으로 빠지는 쩍벌 페달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방 숙임 각도를 조금만 세워주셔도 무릎이 올라오기 훨씬 편해져요. 무릎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추가 뒤로 제껴진다면 무릎은 그만큼 더 쉽고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무릎이 쉽게 올라오기 위해선 반대쪽 어깨가 내려와짐으로써 걷기와 같은 밸런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의 공을 하나 두시고 그 공 위에 얹혀있는 느낌이에요. 복부에서도 아치가 하나 져 있고 상체에서도 아치가 하나 그려져 있는 큰 공을 만들고 그 위에 얹혀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자세보단 조금 더 편할 거고요. 핸들에 있는 체중을 내 무릎에 얹힐 수도 있고요. 상체가 가벼워짐으로써 노면에서 올라오는 앞바퀴 진동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팔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해줄 거예요. 머리 어깨 무게만큼을 무릎을 통해서 페달로 옮기는 체중 이동까지도 가능한 것이 요추의 전방 숙임 각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상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시고 작용, 반작용, 회전, 역회전. 구분 동작으로도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큰 힘이 필요한 것은 바로 12시서부터 시작될 때예요. 이때 무릎의 각도는 예각이라서 힘을 쓰시면 무릎의 앞쪽 부분이 손상될 수 있어요. 요때죠. 이때 힘을 잘 못 쓰셔서 무릎의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골반 페달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아요. 무릎의 각도는 줄어들고 골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동작을 구분마다 하시면 너무 좋아요.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밟지 않고 골반의 활용. 1시부터 3시까지도 눌러줄 때 밟지 않고 어깨의 활용. 3시부터 6시까지는 밟지 않고 힘 빼기로. 이 움직임을 연속해서 보면 골반, 어깨. 골반, 어깨. 그리고 바로 힘 빼시는 거예요. 골반, 어깨. 골반, 어깨. 골반, 어깨. 골반, 어깨. 이런 식으로 12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힘 빼기. 동작을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페달링이 지루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장경 인대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골반 페달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골반 페달링을 어렵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을 교정하는 방법도 함께 연습해 봤어요. 지금까지 빡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관절기 용품으로서는 무릎이 상대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서 제일 먼저 시려울 수 있어요. 무릎이 차가워지면서 인대도 함께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축, 이완을 하는 과정에서 인대가 먼저 손상될 수 있어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니 워머와 스트레칭, 그리고 준비 운동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유의하셔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무릎 통증, 장경 인대 염증은 예방할 수 있어요.